자, 교재 243페이지 감귤. 자, 온조밀감, 망감류 봅니다. 자, 일단 감귤에 일단 몇 년 이상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냐 했을 때 기본은 4년 이상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때요? 좀 이렇게 품종을 갱신한다든가, 아니면 수확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젖붙이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젖붙이기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고접 처리한 거야. 근데 고접이 아니라 누구냐면 또 누구에 대해서 망감류. 그럼 얘는 수확이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얘는 몇 년 이상이면 2년 이상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은 원래 4년 이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244페이지 가보면, 자, 감귤은 종류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방금. 누구하고? 온주밀감류하고 망감류가 있어요. 근데 온주밀감은 노지도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하우스 재배도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망감류, 한라봉 같은 거, 이런 애들, 한라봉, 레드양, 천혜양, 황금양, 이런 애들은 노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즉 하우스 재배만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이 244페이지에 다 제일 위에 244페이지 다. 그 다음 라에 가보면 하나의 가수원에 온조밀감과 망감류가 섞여 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매실, 나무 몇 년? 5년. 그 다음 나에 가보면 한 주당 식재 면적 1제곱미터 미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매실, 나. (245페이지) 유자 4년. 245페이지 245페이지 유자 4년 제리에. 오미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미자 가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오미자 넝쿨이죠. 넝쿨. 오미자 인터넷 검색해봐요. 오미자 넝쿨이야 완전히. 그러면 우리가 오미자는 재배를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얘를 종자를 하나 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린 유목을 심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심어서 얘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라냐면 완전히 넝쿨이에요. 오미자는 넝쿨. 이렇게 이 넝쿨 해가지고 여기서 빨갛게 오미자가 그냥 포도처럼 이렇게 막 그냥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오미자가. 예?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넝쿨이야. 그러면 이 넝쿨은 어때요? 고정해주지 않으면 흘러내려버리겠지. 그래서 이 오미자는 여러분 재배 방식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재배하냐면 이렇게 울타리식으로 재배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를 갖다 울타리형이라고 그래. 근데 대부분이 이 울타리형보다는 우리 하우스처럼 얘를 지지해주는 여기다가 유인 틀을 다 만들어줘요. 지지해주는. 또는 자 어떤 식으로 하우스처럼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해서 여기다 식묘를 해서 얘가 어때요? 얘를 다 감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고정 감겨 하우스처럼 해서 알을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왜냐면 얘가 다 흘러내 넝쿨이니까. 그래서 이런 고정해주는 걸 갖다가 얘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인 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유인 틀이 없으면 얘는 재배를 못 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맨 처음에 있잖아. 맨 처음에 이렇게 심어서 종자를 심거나 아니 어린 유목을 심어서 이렇게 얘 가지가 나와서 여기서 오미자를 수확을 해요. 이렇게 맨 처음에 심은 애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식묘라고 그래. 식묘. 또는 얘를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도 실생묘라고도 표현해요. 실생묘. 근데 이제 식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심은 애들을. 근데 이 한 번 심은 오미자를 있잖아요. 이 넝쿨 있잖아. 이 넝쿨에서 막 6년, 7년 수확하지 않아요. 얘가 다 비실비실해져 버려. 그러면 이렇게 식묘 심어가지고 얘는 절정기. 제대로 수확할 수 있는 절정기가 몇 년이냐면 2년부터 3년이에요. 최절정기가. 이때 수확을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4년 돼버리잖아. 그럼 수학이 완전히 안 돼.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갖다 짝뚝 잘라요. 일명 벌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벌목 시켜가지고 다시 여기서 또 새로운 가지를 또 유인시켜서 여기서 또 수학을 하는 겁니다. 즉 계속 반복해 가는 거야. 갱신해 가는 거야. 갱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짝뚝 잘랐잖아요. 얘를 갖다가 용어를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삭발했다고 그래. 삭발. 우리가 머리 있잖아. 머리 삭발하듯이 얘를 갖다가 삭발했다고 그래. 삭발. 즉 삭발묘라고 표현해.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우리가 싹둑 잘라고 또 새로운 가지가 나왔는데 그 가지를 또 계속 쓰냐? 그렇지 않는다고. 2년에 한 번씩 계속 잘라내야 돼. 그래서 이 삭발묘도 최대 수령 몇 년 때 이렇게 최대 수확이 나오냐면 2년. 또 3년 되면 또 수확이 확 떨어져 버려. 그래서 갱신을 계속 해가줘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가번에 삭발 3년부터 한다고요? 삭발 약간 2년까지 우리가 수확이 확 잘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삭발을 2년까지는 수확이 좋아. 3년 되면 수확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3년 되면 보험 가입시켜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는 삭발하지 않은 과수원 중, 자, 식묘. 우리 맨 처음 시문에. 식묘는 2년, 3년 때가 최대 성숙이라겠죠. 당연히 얘는 몇 년부터 탁 떨어져 버려요? 4년부터 수확이 확 떨어지니까 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아. 계속 얘는 사실 갱신해 가요. 우리가 계속. 그 용어예요. 삭발 3년 안 됩니다. 삭발하지 않은 식묘 4년 이상 보험 가입시켜주지 않아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번에 가보면 유인틀 상태가 적절하지 못해요. 자, 이 유인틀이 썩음썩음해. 그러면은 얘도 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라번에 오미자 사이. 자, 우리가 오미자를 계속 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미자 사이 몇 센치? 50cm 이상. 너무 넓게 심으면 수확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50cm 이상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OD 보겠습니다. OD 3년. 그 다음 나번에 흰오디, 즉 터키디 배공황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에 가보면 조방재배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라에 보면 조방재배. 조방재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들은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해요. 일명 친환경이. 약 하나도 안 치고 너 알아서 잘 자라라.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해요. 너 알아서 잘 자라세요 하면 어때요? 수확이 확 떨어져 버리겠죠. 이런 과수는 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자, 조방재배 뜻 봐보세요. 일정한 토지 면적에 대하여 자본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자연력의 적용을 주로 하는 경작하는 과수. 마음대로 커버린 과수. 엉망진창이야 가보면. 자, 이런 거 보험 가입시켜주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복분자 보겠습니다. 복분자. 자, 복분자는 1년 안 됩니다. 11년 안 됩니다. 결론은 복분자의 나무는 몇 년부터? 2년부터 10년까지만 보험에 가입시켜 줍니다. 그다음 복분자에서도 라에 가보면 라에 역시 복분자에서도 조방재배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즉 조방재배 과수는 보험에 가입시켜 줄 수 않는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무화과 봅니다. 자, 무화과는 과실도 보험에 가입하고 무화과 나무도 보험에 가입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다른 것들은 과실과 나무를 별개로 한 것은 없었어요. 근데 무화과만 그럽니다. 무화과는 과실은 4년 이상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15년이 되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요. 과실만. 그런데 나무는 4년부터 9년까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자, 얘가 특징적인 거. 그래서 나무 보험을 무화과에서 내가 나무 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지금 무화과 과수원이 지금 15년짜리 과수원이야. 그때는 나무 보험 가입할 수 없어요. 무화과 과실만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자 뭐가 있어요? 관수시설이 있습니다.
즉 무화과는 뿌리가 청근성이에요. 깊지 않아요. 반드시 물,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관수시설 2개 나왔어요. 지금 저랑 같이 여러분 금방 했던 거. 살구와 무화과만 뭐가 나오냐면 관수시설이 있어야 돼요. 자, 물론 우리 밭작물 조금 이따 할 건데 밭작물 양배추도 있어요. 양배추. 다시 말해서 관수시설이 있어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게 3가지야. 살구, 무화과, 양배추. 자, 참달의 키 봅니다. 키. 자, 키 몇 년? 3년. 자, 지금까지 나번, 참달에만 있는 거야, 나번에. 그럼 우리 과수원에 사과가 수령이 막 5년짜리, 10년짜리 섞여도 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수원에 3년짜리 포도, 10년짜리 포도 섞여도 보험에 다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참달에만 있어요. 참달에만. 뭐가? 수령. 수령이 호식된 과수원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여러분 참달에 이미지 검색 한번 인터넷 해보세요. 참달에는 여기가 과수원이다. 그러면 참다래가 다 어디가 있냐면 천장에 있어. 즉 넝쿨이야. 넝쿨 참다래도. 다 어때요? 넝쿨로 해가지고 여러분 다 엉켜 있어가지고 거기서 참다래가 다. 즉 여러분 천장에 가보면 이 천장이가 다 그냥 참다래 나무 엉켜 있다고. 이미지 한번 검색해봐. 참다래. 해서 우리가 참다래는 가보면 이 과수원이다. 그럼 여기가 천장이잖아. 그럼 이 천장이가 다 그냥 참다래가 이 나무 내 나무 할 것 없이 다 엉켜 있어. 가지가. 거기가 주렁주렁 참다래가 열려있는 거예요. 참다래 한 나무 있잖아요. 막 15년 된 수령. 참다래 한 나무에 참다래가 900개, 1500개나 이렇게 열려요. 우리가 참다래 15년생, 20년생들이. 키가.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참다래 2차 과목에서 참다래를 하게 되면은 다른 거와 달리 없이 참다래는 1제곱미터로 우리가 이제 또 해. 면적으로 가. 참다래는. 왜냐면 나무로 도저히 수확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나무. 왜냐면 다 온통 어때요? 위에가 그냥 전체가 다 참다래야. 참다래. 키야, 키. 나무 특성상 그래요. 자, 그런데 다만 수령의 구분이 가능하며 동일 수령군이 90% 이상인 경우에 하나의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즉, 자, 예를 들자면 여기가 지금 현재 500조의 참다래 과수원인데요. 여기가 수령이 2년생, 3년생, 5년생, 6년생 막 이렇게 섞여버린 것은 원래 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기서 동일 수령의 구분이 가능하며 수령이 구분이 가능하며 동일 수령군이 이게 한마디 표현하면 어때요? 좀 일정하게 심어져 있다는 거야. 즉 한쪽에는 9년생, 한쪽에는 6년생 이렇게 수령의 구분이 정확히 가능해. 그런 경우는 보험에 가입시켜줘. 그리고 뭐라 하겠냐면 동일 수령군이 90% 이상이. 그래서 여기서 수령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수령군이라고 했어. 군. 그럼 수령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때요? 좀 우리가 분류시켜 놨다는 거지. 수령군을 예를 들자면 3년부터 5년까지, 6년부터 8년까지. 즉 3년생이나 4년생이나 5년생은 거의 뭐예요? 한 주당 수확량이 거의 비슷해.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런 동일 수령군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 그런 의미. 어쨌든 원칙, 수령이 혼식된 것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가보면 자, 답번에 역병, 개양병. 자, 이 문구 나온 거. 자, 역병, 개양병. 이 문구 나온 거 딱 3가지 품목. 포도, 복숭아, 참다래에서 우리는 이 동일한 내용을 봤습니다. 역병, 개양병 20% 이상. 포도, 복숭아, 참다래. 자, 그 다음 15번 대추 보겠습니다. 대추 4년.
자, 우리 대추는 종류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즉, 재래종하고 사과대추. 자, 재래종과 사과대추. 근데 애들은 어쨌든 재래종이든 사과대추든 4년 이상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재래종은 전국 다 가입이 가능해요. 재래종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이 사과대추는 아직은 뭐예요? 얘는 시범사업이야. 즉 일부 지역만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가보시면 저 사과대추에서 가입 지역이 충남 부여와 충남 청양과 전라도 영광이에요. 거기 가보시면. 그래서 자, 품종이 그러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품종이 거기 안에서도 사과대추에서도 품종이 황실이 있고 천황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대농이 있잖아요. 대능이 있잖아요. 대능.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단서조항이 들어가. 이 두 개는, 즉 황실과 천황은 어디만 가능하다고요? 하우스. 즉 노지 재배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9페이지 밤. 나무 몇 년? 5년. 250페이지 호두 8년. 자, 그러면 지금 배운 걸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수령에 있어서 수령 몇 년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이거 증방했잖아요. 그러면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제가 공부한 것들이 금방 했던 것들이. 그럼 3년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얘들이 누구누구였냐면 포도, 복숭아, 참다래, 그리고 오디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해요. 이제 연결을 합니다. 연결, 쭈루루 연결해요. 자, 4년은 사대감이, 여기 사대감이 뭐 한다? 있다, 없다. 이렇게. 사대감이 있다, 없다. 쭉 연결해요. 오밤매살, 육자, 칠차, 팔호 이렇게. 오밤매살, 육자, 칠차, 팔호 이렇게. 사대감이 있다, 없다. 오밤매살, 육자, 칠차, 팔호. 자, 그럼 여기가 누구냐면 대추, 감, 귤, 유자, 무화과, 매실, 살구, 자두, 오 이렇게. 사대감이 있다, 없다. 오밤, 매살, 육자, 칠차, 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과수사종을 좀 넣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즉 사과의 뭐 밀식 재배. 자, 배는 다 3년 이상이죠? 자, 4년에다가 사과의 무슨 재배? 반밀식. 자, 5년에는 플러스 사과의 일반 재배. 그리고 단감, 썰분감 이렇게 넣으셔야 되겠죠?
과수사종을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4대감이 있다 없다 5반 매살 6자 7차 8호.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감귤 중에서 4년인데 망감류 뭐 했다? 고접했다. 그럼 몇 년? 2년 이상이야. 그럼 무화과에서도 4년이죠? 근데 무화과의 나무는 몇 년부터? 4년부터 9년까지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수령은. 즉 감귤에서 고접 처리한 망감류는 2년 이상이야. 무화과의 나무는 4년부터 9년까지야. 자, 교재에서 교재 페이지 247페이지에서 아까 복분자에서 좀 빠진 게 있습니다. 247페이지에서 차 있잖아요. 차. 그래서 한 주당 제식 면적이 0.3제곱미터 이하인 복분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 말. 247페이지. 즉 복분자 식재 면적 0.3제곱미터 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자, 특징적인 것들 관수시설은 방금 했습니다. 관수시설은 즉 살구하고 자, 무화과였어요. 근데 우리가 분급처럼 이렇게 한 주당 제식 면적 인수 제한 둔 품목은 두 가지였어. 한 주당 1제곱미터 미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지금 복분자처럼 한 주당 면적이 0.3제곱미터 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나온 게 세 가지야, 세 가지. 저 누구예요? 자두, 매실, 복분자. 자두, 매실, 복분자. 그러니까 자두는 1제곱미터 미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매실도 1제곱미터 미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복분자는 0.3제곱미터 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그랬잖아요. 자두, 매실, 복분자. 자, 얘는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자매는 복분자를 좋아해. 이렇게. 식재 면적, 인수 제한 걸어놓은 것들 세 가지. 자두, 매실, 복분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과수고. 자, 그 다음에 250페이지. 자, 논작물 봅니다. 250페이지. 자, 250페이지에서 공통해서 우리 벼, 밀, 보리, 기리는 금액이 5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50만 원 미만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자, 하천부지 안 됩니다. 자, 우리 벼랑 이렇게 논작물들은 수도작이잖아요. 즉 우리 물에서 크잖아요. 그래서 자, 다른 것들은 상습 침수구역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얘들은 좀 풀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최근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농지 다만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얘는 어쩔 수 없는 경우잖아요.
즉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하더라. 그 다음에 251페이지 자에 가보면 자, 전환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산을 개간했다 또는 복토를 했다. 그런 걸 개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얘는 토질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최소 몇 년이 지나야 보험에 가입하냐면 몇 년? 3년. 즉 전환지 또는 휴경지 3년이 지나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바다를 간척했다. 염 성분이 많겠죠. 그래서 차에 가보면 최근 몇 년? 5년이 지나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간척지는. 자, 개별로 보겠습니다. 우리 논에다 심죠. 자, 밭에다 심은 벼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밭벼. 그 다음에 3번의 조사료용 벼 1000제곱미터 미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역시 밭에 심으면 안 된다. 논에 심어라. 그 다음 자 252페이지 자 얘들 친구로 하겠습니다. 밀, 보리, 길이 친구 밀, 보리, 길이. 자, 밀, 보리, 길이는 이 모작이잖아요. 우리 벼를 수확을 하고 심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밀, 보리, 길이는 주로 언제? 24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다 뭐 한다고요? 보험에 가입을 해요.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가입할 때요. 자, 얘들은 어때요? 직접 뿌리죠. 뭐 정식 안 하잖아. 육묘를 길러서 하지 않잖아. 얘들 공통점이. 다 뭐예요? 씨앗을 파종하잖아요. 파종. 씨앗을 뿌린다고. 그럼 파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싹이 나죠. 자, 싹이 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출현이 됐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출현이 되게 되면은 계약자는 농협에 가서 뭐 하냐면 나 보험 가입시켜 주세요. 가입 신청을 합니다. 싹이 나야 보험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가입 신청하면 농협 직원은 이제 농지에 나가서 현장 조사합니다. 그걸 갖다가 현장 조사를 뭐라고 하냐면 현지 조사한다고 표현해요. 농협 직원이 하는 거예요. 현지 조사 가서 무슨 조사를 하게 되냐면 면적이 맞는 건지 가장 중요한 거 무슨 조사한다? 출현율 조사예요. 즉 홍이 아니라 밀보리가 몇 퍼센트가 싹이 났니? 이걸 조사를 하는 거야. 그냥 싹이 안 나면 나중에 수확량이 확 떨어져 버리잖아. 그랬을 때, 자, 공통점 3개 다 출현율 몇 프로예요? 80%. 그래서, 자, 이 출현율이 80% 이상 싹이 난 경우에 한해서 뭐 한다? 보험 가입시켜 줄게.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공통점. 다 어때요? 보통 10월 초에서 11월 말경, 11월 초에 다 거의 다 파종한다고. 왜냐면 너무 늦게 파종하면 싹이 안 나겠잖아. 그래서 다 공통점. 11월 20일 이후에 파종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파종하라고. 11월 20일 이후에 파종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들 어때요? 다 언제 심었어요? 우리 지금 전부 가을에 심었죠. 봄에 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춘파 재배 안 됩니다. 자, 253페이지 밭작물 보겠습니다. 자, 가입금액 아까 했었고요. 각각의. 자, 개별로 갑니다. 254페이지. 자, 마늘 종류 좀 보겠습니다. 마늘 종류. 난지형, 한지형. 이 둘이를 교접한 게 무슨 마늘이냐면 홍산 마늘이에요. 자, 일단 크게 3가지 분류합니다. 난지형은 다시 2종류 분류합니다. 대서. 자, 대서종하고 남도종이 있습니다. 한지형 하면 무슨 마늘이다? 의성마늘.
자, 얘를 너무 빨리 심으면 안 돼. 했을 때, 자, 첫 번째, 난지형은 8월 30일 이전에 심으면 안 돼요. 한지형은 언제? 10월 10일 이전에 심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그 다음에, 자, 여기 10아르라는 말이 나와요. 10아르라는 것은 1000제곱미터를 의미합니다. 그럼 마늘은 1000제곱미터에 3만 주 이상 심어야 돼요. 1000제곱미터에.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식 밀도라고 표현합니다. 자, 마늘도 그러면 결론은 가을에 심잖아요. 그럼 가을에 심어서 얘를 언제 수확하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 수확하죠. 다음 연도에. 즉 다음 연도 해를 넘어가야 마늘은 6월 30일 날 마늘 봄이 끝납니다. 마늘이. 마늘 봄이 끝나는데 주로 여러분 우리 마늘 수확 언제 하죠? 주로 5월 말에서 6월 달에 수확하잖아요. 우리가 마늘을 주로. 그런데 언제 4월, 10월 이전에 수확한다. 얘는 봄에 가입할 수 없다고요. 그럼 결론은 얘는 우리가 무슨 용도로 주로 재배한다는 거냐면 우리 풋마늘 있잖아. 우리 밑에 마늘을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기 먹는 마늘 있잖아. 그 용도로 재배하는 경우가 많겠잖아요. 4월, 10월 이전에 수확하는 마늘은 봄에 가입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마늘은 무조건 뭘 해야 돼요? 멀칭, 비닐을 깔아야 돼. 이 두둑에다가 비닐을 깔아야 된다고.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멀칭이라고 그래, 멀칭. 반드시 멀칭을 해야 됩니다. 액상 멀칭, 무멀칭, 멀칭 안 했다. 봄에 가입할 수 없어요. 코끼리 마늘, 봄에 가입할 수 없어. 마늘이 코끼리처럼 커버리냐? 그런 건 없겠죠? 일반 마늘보다 커요. 그래서 이름이 코끼리 마늘. 확실히 커, 일반 마늘보다. 일반 마늘이 그래서 요만하다. 그러면 코끼리 마늘 이만하다고 할 수 있어. 그럼 주로 코끼리 마늘은 우리 장아찌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있잖아 그 삼겹살 구워 드실 때 같이 마늘 구워 먹는 거 있잖아. 이 슬라이스 쳐가지고 네. 안 매워, 덜 매워 확실히. 그래서 장아찌 많이 담아요. 맵지 별로 안 매워. 좀 뭐랄까 감자 같은 느낌? 약간 아삭거려 진짜. 봄에 가입할 수 없어. 너무 커. 그 다음에 자 주화재배 봄에 가입할 수 없어. 자 여러분 주화재배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땅에 자 마늘이 있어. 마늘이 이렇게. 마늘이 여기가 마늘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마늘이 하면 여기서 이제 뭐예요? 마늘종이 나오지. 줄기가 나오면서 줄기 있잖아. 줄기 나오면서 이렇게 끝에 이제 마늘종이 나오잖아. 우리 마늘종. 이 마늘종을 안 뽑게 되면은 여기에서 끝털이가 우리 보통 마늘종을 다 제거를 하잖아요. 왜냐면 더 이상 어때요? 이 영양성장을 멈추게 해야 되니까 이 마늘종을 꺾어야지 얘가 이제 생식정장으로 넘어가서 얘가 이제 비대해지는 거잖아. 얘가 살이 쪄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마늘종을 제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마늘종을 안 뽑고 놔두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생겨요? 또 다른 마늘이 생겨 여기서. 여기가 그 안에서 쫑쫑이에서 커트리에서. 그럼 얘를 진짜요. 얘들 그대로 수학기 때까지 얘를 그대로 가잖아. 얘가 마늘이 된다니까. 얘가 마늘 까보면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화라고 해. 주화. 그러면 얘를 자 여기서 이제 씨를 받는 거야. 결론 씨를 마늘 씨를 받아 여기서. 이 얘를 주화를 얘 채취해가지고 얘를 있잖아요. 주화를 채취해가지고 얘를 말려. 얘 까갖고 말려요. 그럼 결론은 얘를 갖다가 뭐요? 얘를 씨를 쓰는 거야. 마늘 씨로.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제 재배를 하잖아요. 얘를 씨앗으로 잡아가지고. 그러면 씨앗으로 얘가 이제 얘를 갖다가 마늘을 파종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 연도, 파종 1년차에, 이 주화에 이제 최종해가지고, 얘를 이제 1년차에 심었잖아. 그럼 얘가 뭐같이 생기냐면, 쪽파같이 생겼어, 쪽파. 딱 쪽파처럼 생겨버려. 꼭 다 보면 꼭 쪽파같이 생겼어. 완전히 뭐 흐느흐느해. 마늘처럼. 정상 마늘처럼 자라지 않아. 쪽파처럼 생겼어. 그러면 얘를 1년차 심어가지고 얘가 쪽파처럼 해갖고 캐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마늘이라는 거 안에가 6쪽, 막 7쪽, 8쪽 이렇게 여러 가지 쫑이 이렇게 생겼잖아. 안에가 생겼잖아. 그게 깔아서 먹잖아. 근데 얘가 1년차에 가보면 얘가 원통형 딱 한 개야. 마늘이 한 개. 1년차. 주화 1년차 재배해서 캐보면. 그럼 얘를 캐가지고 왔잖아. 얘를 갖다가 다음 연도에 얘를 2년차에 이제 얘를 갖다 이 원통형 얘를 갖다 마늘 심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정상 마늘로서 크게 자라요. 그러면 이 주화를 뭐하러 채취하냐면 결국에는 마늘 종잣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가체종하는 거야. 씨앗을 내가 직접 채취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주화로 심게 되면 병충해 강하다는 말이 있어. 이것은 연구된 자료예요. 제가 직접 재배를 안 해봐서. 병충해 강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마늘 씨앗을 내가 채종하는 거예요. 마늘값이 비싸니까, 씨앗값이 비싸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이 주화 재배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쪽에 남해 쪽도 가보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무안에 가도 이 주화 재배를 많이 하고 있어. 근데 당연히 어째요? 이 1년차 때는 조그마한 마늘이 나오기 때문에 1년차 때는 봄에 가입시켜주지 않아. 꼭 쪽파같이 생겼어, 딱 보면. 2년차부터 정상 마늘이 되니까 봄 가입시켜줘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거기에서 주화 재배 마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당구장 가보시니까 다만 주화 재배는 몇 년부터 2년 차부터 봄에 가입시켜 준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파 봅니다. 자, 양파는 우리가 숫기에 따라서 언제 수확하냐에 따라서 양파를 자,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조생종이 있어요. 그리고 중생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생종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얘를 우리 교재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조생종을 다시 두 가지로 또 분류를 합니다. 한 4월 달에 여러분들 우리 양파 김치담그기에서 우리 빨리 수확되는 조그마한 마늘 막 나오잖아. 걔를 갖다가 극조생종이라고 해. 극조라고 그래. 극조. 그 다음에 조생종. 그리고 중생종, 만생종을 합해서 중만생종 이렇게 분류합니다. 주로 우리 4월달에 나오는 고흥 있잖아. 따뜻한 지역. 고흥에서 제일 먼저 수확해요. 극조생종. 근데 이쪽에 유명한 한평이나 모안 마늘, 아니 양파 엄청 수확되잖아요. 거기는 주로 다 중만생종이야. 자, 그러면 얘들은 결론은 뭐예요? 수확기가 완전 다르잖아. 수확기가 완전히 다른데 자, 여기 하나의 농지에 3,000제곱미터에 여기는 조생종이에요. 여기는 극조예요. 여기는 만생종이다. 각각의 수확기가 다른데 어때요? 수확량 조사 못하겠지. 자, 이런 농지는 봄에 가입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농지에 극조생종, 조생종, 중만생종이 섞여 있다. 봄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방금 마늘은 10아르에 3만주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23,000주부터 4만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너무 조금 심어도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심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얘는 결론은 1제곱미터에 23주에서 40주 심으라는 소리하고 같은 내용이겠죠? 아까 마늘은 아까 1제곱미터에 30주 이상을 심으라는 말하고 같고요. 1000제곱미터 기준이니까. 양파, 여러분들 언제 심어요? 10월달에 심습니다. 양파는 정시갑니다. 즉 육묘를 길러서 옮겨 심어요. 그래서 양파를 너무 빨리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심으면 안 된다? 9월 30일 이전에 심으면 안 돼요. 10월달에 심는 거예요. 양파는 꼭정 있잖아. 우리 완전히 있잖아. 실같이 생긴 애를 심어요. 그 육묘가. 정말로 실처럼 생겼어. 얍상얍상해. 근데 걔를 손으로 다 심지 않아. 워낙 농지가 크니까 다 기계로 해요. 기계로 쭉쭉쭉 밀고 가. 그러면 걔를 어때? 복토를 별도로 안 하지. 그리고 흙을 덮어주지 않아. 기계로 막 심고 하니까 걔들이 다 짜우뚱짜우뚱 하고 다 넘어져요. 거의 그래.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빤딱이 심기도 하지만 내가 너무 넘어져도 안 되잖아. 몇 도요? 70도.
자, 우리 얘는 가을에 지금 심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봄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바에 얘도 반드시 비닐 씌워야 됩니다. 무멀칭. 반드시 멀칭해야 되는 거예요. 멀칭해야 되고. 자, 감자는 종류가 3가지입니다. 봄에 재배하면 봄 감자, 가을에 재배하면 감자, 가을 감자. 지금 여러분들 감자 막 지금 수확하고 있죠. 지금 수확하는 감자 다 가을 재배 감자야. 지금 나오는 감자들. 지금 보성에서 열심히 지금 감자 올라오고 있잖아요. 가을 감자. 물론 보성은 봄 감자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막 현장에 수확하고 있는 건 가을 감자. 지금 손해평가사분들 일부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 가을 감자 지금 조사하고 있어. 지금. 자, 그러면 자, 봄에 심으면 얘가 뭐라고요? 얘가 봄 감자라고요. 봄에 봄재배 감자. 그럼 얘는 주로 언제 심냐면 3월달에. 3월달에 심어서 감자는 우리가 씨앗을 직접 심기 때문에 파종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감자는 파종. 그래서 3월달에 얘는 뭐 하냐면 파종을 해. 그래서 얘가 언제 봄이 끝나냐면 7월 31일 날 봄이 끝나요. 얘가 봄 감자야. 그럼 얘가 끝나면 바로 우리가 가을 감자를 심습니다. 즉 8월 달에 가을 감자 심어요. 자, 8월에 가을 감자 심어. 그럼 가을 감자는 언제 끝나냐면 11월 30일 날이 가을 감자 봄 기간이야. 근데 제주는 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제주 지역은 12월 15일까지가 우리가 봄 기간이에요. 가을 감자 봄 기간. 자, 얘가 가을 감자야. 그럼 중간에 있잖아요. 4월 달에 심어서 10월 달에 끝나는 거. 강원도야, 강원도. 즉, 자, 4월 달에 파종을 해서 10월 31일 날 끝나는 거. 얘가 강원도. 즉, 고랭지 감자예요. 자, 교재 255페이지에서 봄재배 감자 봅니다. 감자가요, 병충해 보상을 하잖아. 근데 감자 씨앗 자체가 있잖아요.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병이 있게 되면은 그거는 원래 씨앗부터 문제 있어서 다 감자가 농사 망치겠죠. 그래서 감자는 자기가 재배해서 그 자기가 있잖아요. 재배한 감자로 못 심게 해요. 다 소독이 하고 검증된 씨앗을 심게끔 하는 거예요. 워낙 감자가 이 바이러스랑 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2년 이상 자가체종. 자가체종이라는 건 내가 직접 심어서 그걸 갖다 내가 씨앗으로 심는 걸 자가체종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첫 해까지는 인정해 줄게. 근데 계속 걔를 갖다가 내가 씨앗을 심게 되면은 걔가 뭐예요? 이미 감염이 된 감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자가체종화해서 재배하면은 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아요. 그 다음 답번에 3월 1일 이전. 우리가 물론 3월 달에 하긴 합니다. 근데 2월 달에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일 이전에 파종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감자도 뭐라겠어요? 씨앗을 직접 파종한다고 했죠. 싹이 나야 되잖아요. 자, 출현율 90% 이상 나야 됩니다. 그 다음 채식 밀도는 10아르에 자 4,000주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 감자요. 라에 가보면 얘도 10아르에 4,000주. 그 다음에 출현율 90%. 그 다음에 가을 감자에서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수미 감자 유명하죠? 수미칩 마트에 가보면 또 여러분 드시는 게 거의 수미 감자라고 보시면 돼요. 조림할 때 우리 갈치조림할 때 다 수미 감자예요. 거기가. 자, 수미 감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남작도 유명합니다. 감자 찌면 보슬보슬보슬하게 나 그 있잖아. 착 갈라지는 거. 맛있는 거. 봄에 여러분들 있잖아. 감자 찌면 보슬보슬. 특히 우리 보성 해천 감자. 남작 많잖아. 이런 남작. 그 다음에 저기요.
남작, 조풍, 신남작. 조풍, 신남작. 자, 이 품종들은 결론은 무슨 용도냐면 얘가 봄감자용이야, 봄감자. 얘가 용도가. 봄에 심는 애들이야, 이 애들이 여러분들. 근데 얘를 갖다가 가을재배로 우리가 심었잖아요. 봄에 가입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로 가을 감자는 어떤 품종을 많이 심냐면 돼지나 추백이야. 이게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 산지에서 올라오는 감자는 다 돼지나 추백이야, 품종이. 우리가 봄에 올라오는 감자들이 수미 감자, 남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단 강원도요. 자, 고랭지 재배. 자, 우리가 4월달 하긴 하는데 언제 하면 안 된다고요? 4월 10일 이전 안 돼요. 그 말이에요. 고랭지. 자, 출연율 90% 동일합니다. 다만 얘는 시바르에 3,500주. 즉, 봄 재배, 가을 재배는 시바르에 4,000주. 고랭지 재배는 시바르에 3,500주. 자, 256페이지. 자, 고구마는 호박고구마하고 방고구마만 봄에 가입할 수 있어요. 수고구마는 봄에 가입할 수 없다. 그 다음 제식밀도 시바르에 4,000주. 자, 얘도 반드시 비닐 씌워야 됩니다. 무멀칭. 자, 멀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세 가지 지금 나왔어요. 양파, 마늘, 고구마. 자, 양배추, 관수시설. 관수시설 이제 총 세 가지 나왔죠. 살구, 무화과, 양배추. 살구, 양배추, 무화과, 관수시설. 자, 양배추는요, 주로 언제 심냐면 8월달, 9월달 심습니다. 양배추. 그래가지고 양배추 여러분들 지금 막 나오죠. 양배추를 우리가 어쩔 때 드셔요? 이렇게 동그랗게 공이 만들어져야 되지. 그러잖아요. 양배추. 헬리데이한 것을 안 먹잖아, 여러분들. 동그랗게 공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결구라고 그래, 결구. 즉 결구가 형성됐다고 표현하는 거야, 동그랗게. 그럼 이렇게 결구가 형성되려면 양배추를 주로 언제 심어야 되냐면 빨리 심어야 돼. 주로 8월달, 9월달 심어. 즉 다시 말해서 양배추를 9월 30일 이후에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양파 있죠? 양파는 10월 달에 심어요. 양파는. 그래서 농가분들이 양파 우리 경작지 주로 어디예요? 무안, 한평 이런 데 가보면 우리 벼조사 기간에 양파를 엄청 심어. 10월 달에. 그래서 굉장히 바쁘셔. 즉 양파는 뭐라 했냐면 9월 30일 이전에 심으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이전에. 10월 달에 심는 거야 주로. 근데 금방 뭐라 했어요? 양배추는 9월 30일 이후에 심으면 안 된다고. 양배추는 주로 언제 심는다고요? 8월달, 9월달 심는다고. 9월 초에.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배추 우리 좋잖아요, 몸에. 양파도 좋죠. 둘 다 잡수셔야 됩니다. 네, 드시는데 자, 양파전 드시고 양배추는 뭐 드셔라? 후식으로 드세요. 이렇게. 네, 다 숫자가 9월 30일이야. 9월 30일 이전, 9월 30일 이후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이것은. 양파전 드시고 양배추 후식 드시고.
자, 그 다음 다에 가보면 다른 것들은 10아르에 4,000주, 10아르에 3,500주 그랬잖아요. 얘는 한 평에 우리 한 평의 양파를 몇 개 심으면 안 된다. 8, 9 미만이면 안 돼요. 결론은 8, 9 이상 심으라는 거예요. 8개. 양파를 한 평에. 우리 조그마한 양배추 있죠? 쬐깐한 거. 이거 보험 가입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에 가보면 우리 지금 양배추는 주로 어디가 보험 가입 지역이었냐면 제주도였거든요. 지금 이제 또 풀렸어요. 이쪽이 무안이랑 이런 데도 지금 양배추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주로 땅이 우리 밭전, 논답, 임야 막 하듯이 지목이 천, 임야, 그 다음에 답 하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주로 지목이 뭐가 많아요? 목초지, 목야지가 많잖아요. 이런 목초지, 목야지에 양배추 심으면 안 돼요. 그 말이에요. 자, 잠깐 쉬었다 옥수수 할게요.